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판례 공부 12월 1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 강제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은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화해 경고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쭉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판단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57조 28조에 따라서 요거는 확정 판결이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화해해 가지고 일어나는 확정 판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본의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가처분에 대해서는 정본이 굳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할 때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집행 정본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유체동산 인도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신의성실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의료계에 있는 분들 리스 관련되어서 하신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다음 번째를 보면 부당이득급 반환인데 이런 부분은 뭐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일어나죠.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선의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당이익의 범위는 현존이익이라고 분명히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존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미래이익이 아니고 현존이익입니다. 증명을 해야 될 측은 바로 부당 이득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분이 이게 주장을 하고자 하는 측이 지금 반드시 지금 여기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요 정도가 되네요. 자, 그래서 요 분도 여러분들이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토지 인도 부분인데요. 토지 인도 부분에서 국유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유동적 무효는 뭐죠? 지금은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인데 차후에 유효로 이렇게 소급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무효 상태인데 차후에 어떤 조건의 절차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유효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을 유동적 무효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 분들 우리 뭐 집합건물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흔히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한번 쭉 한번 책 읽듯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인데요.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장 요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서는 대법원에서 나와 있는 부분 조정 신청을 했다는 거네요. 보통은 확정 판결이 나면 소송 비용은 그대로 줘야 되지만 조정 신청을 해서 있죠. 요 경우에 조정 절차 비용에 대해서 변호사 보수에 산입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근데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요거는 요 뒤에 보면 그에 대한 법률이 좀 나와 있죠. 제6조가 나와 있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부분도 독립 당사자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근로자분들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임금에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딱히 보니까 뭐가 나와 있진 않은데, 요거는 한번 좀 봅시다. 도급 계약입니다. 우리 그 대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리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대부분 위임 계약으로 들어간다 했죠. 그런데 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도급인은 우리가 관리단이 되겠죠. 도급인이 수급인, 이 관리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가지고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해제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라고는 이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위임 계약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위임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수탁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일단 신뢰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위수탁 계약은 요 도급 계약은 일의 완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계약 관계에서는 있죠. 그 가장 기본은 뭐냐면 서로 간에 관리단이나 관리업체나 또는 운영사든 서로 간에 배려는 좀 해주자는 겁니다. 아셨죠? 좀 그런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 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다들 이야기를 하니까 해결이 안 되고 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또 가져가니까 이런 끝까지 법적인 분쟁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관리단의 현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부당이득금도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분 쭉 보시면 다른 것보다는 제가 여기서 부대항소 이렇게 부대항소 요 부분만 조금 보도록 하죠. 부대항소는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채권자 측이나 채권자가 있고 여기 채무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양측에서 1심에서 예를 들어서 채권자 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합시다. 승소를 했는데 그러면 2주 내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채무자 측에서 사실 항소를 하고 싶은데 항소를 못했다고 하죠. 2주 내에서죠. 그런데 채권자 측이 그 불만이 있어가지고 채권자에서 항소를 했을 때 이때 이 채무자 측은 따라서 이렇게 부대 항소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뒤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채권자 측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취하를 해버리면 부대 항소도 사라진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 부분인데요. 이것은 그 지위가 있는 사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시정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지위가 없는 사람한테는 불가능하다 뭐 나와 있고요. 공무원 보수 직업에서 직위 해제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 거죠. 중징계 의결도 엄격해야 되는 거죠. 고도의 엄격성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배임죄 성립 기준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죠.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 위배 행위에 의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재산상 이득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고 그 재산상 실행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죠. 위험범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자, 여기서 경제적 관점에서만 봐간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행 발행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본인에게 그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 있는 막연한 위험 있는 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산상 실행 발행의 위험,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을 이야기하는 중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형사사건의 배임뿐만 아니고 민사사건에서의 손해배상은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면 상관관계가 아니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어떤 이게 손해배상이 있어야 된다는 손해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이게 손해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법 관련돼 가지고 위반, 또 변호사법 위반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그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